혹시 주변에서 너 좀 참 착하다, 거절을 못한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자주 들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혹은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을 배려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배웠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내가 배려하면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정직하면 만만하게 보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우리의 선의를 약점으로 이용하죠. 오늘은 우리가 착한 사람이 아닌 영리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법을 배워보려고 해요.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인간 본성을 꿰뚫는 아주 날카로운 지혜들을 바탕으로 말이죠. 이 원칙들을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무례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의 주도권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 내 패를 다 보여주지 마라. 사람들은 흔히 솔직함이 미덕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은 전쟁터에서 방패 없이 나가는 것과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물보다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호수가 더 경외감을 주지 않나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음 행동이 무엇일지 상대가 예측하게 만드는 순간, 당신은 이미 상대의 통제권 아래 놓이게 됩니다. 사례를 들어보죠. 어느 직장의 김 대리는 너무 솔직했습니다. 자신의 고민, 상사에 대한 불만, 심지어 주말 계획까지 동료들에게 다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친해지는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 동료들은 김 대리가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낼지, 어떤 부탁을 하면 거절 못할지 완벽히 파악했습니다. 결국 김 대리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잔업을 도맡아 하는 공식 호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 과장은 다릅니다. 그는 친절하지만 선을 넘지 않습니다. 자신의 패를 결정적인 순간에만 꺼냅니다. 사람들은 이 과장의 생각을 궁금해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침묵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한계를 다 알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진 능력의 80%만 보여주세요. 나머지 20%는 무엇일지 사람들이 계속 추측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을 존엄하게 만드는 신비함의 기술입니다. 두 번째 전략,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 애쓰지 마세요. 차라리 필요한 존재가 되십시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인간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쉽게 무례해집니다. 반면 자신이 의지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사랑은 변하기 쉽지만 필요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무뚝뚝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의 핵심 장비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뿐이었죠. 평소에 거만하던 상사도 그 기술자 앞에서는 목소리를 낮춥니다. 왜일까요? 그가 없으면 당장 회사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만이 줄 수 있는 가치를 키우세요. 상대방이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일을 처리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례한 사람들의 입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신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주는 순간 갑질은 멈춥니다. 세 번째 전략, 진실을 말하되 다 말하지는 마라. 정직함은 훌륭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정직함은 어리석음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진실은 독한 약과 같아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주면 상대를 다치게 하거나 오히려 당신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모든 진실을 말할 의무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생략은 거짓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친구가 나 이번에 산 옷 어때? 다고 물어봅니다. 정말 별로라면 진짜 이상해, 너랑 안 어울려라고 말하는 게 정직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무례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색감은 참 좋은데 지난번 입었던 파란색 옷이 너의 매력을 더 잘 살려주는 것 같아. 나용.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약점이나 과거의 실수를 굳이 먼저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뱉기 전에는 당신이 말의 주인이지만 뱉고 난 후에는 말이 당신의 주인이 됩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가슴속에 묻어두세요. 특히 당신의 야망이나 계획을 미리 떠벌리지 마세요. 결과로 보여주기 전까지 당신의 계획은 비밀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전략, 적당한 거절이 당신의 값을 높인다. 항상 예스를 외치는 사람은 값이 싼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무엇이든 들어주는 사람들은 고마운 사람이라기보다 편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거절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의 가치를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매번 부탁을 들어주던 최 사원은 딱 한 번 거절했다는 이유로 너 변했다는 비난을 듣습니다. 반면 평소에 자기 할 일을 분명히 하고 가끔씩만 도움을 주는 박 사원은 작은 도움만 줘도 역시 박 사원밖에 없어라는 찬사를 받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은 호의를 베풀지 마세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압니다. 처음에는 조금 까다롭게 굴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승낙이 얻기 어려운 보석처럼 느껴지게 하세요. 그래야 당신이 승낙했을 때 그 가치가 빛납니다. 5번째 전략, 우매한 자와 싸우지 마라. 살다 보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질투에 눈먼 사람,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그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진흙탕에서 돼지와 싸우면 둘 다 더러워지지만 즐거워하는 건 돼지뿐입니다. 인터넷에서 악플을 다는 사람이나 길거리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 일일이 대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 에너지만 낭비될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무시는 가장 세련된 복수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화나게 하려고 했을 때 아무렇지 않게 미소 지으며 지나가세요. 당신의 평정심을 깨뜨릴 권력을 상대에게 넘겨주지 마세요. 당신의 분노를 살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에너지를 쓰십시오. 6번째 전략, 결점 하나쯤은 남겨두어라. 너무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를 보면 경탄하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특히 당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질투심이 강한 동료 앞에서는 당신의 유능함을 조금 감출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실수를 한다, 나도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는 것이 당신을 보호하는 갑옷이 됩니다. 승리의 영광을 가끔은 남에게 양보하세요. 모든 공을 독차지하려 하면 반드시 적이 생깁니다. 운이 좋았다거나 주변의 도움 덕분이다라고 말하는 겸손함은 무례한 자들의 공격성을 잠재우는 가장 영리한 처세술입니다. 이렇게 6가지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남을 속이거나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거칠고 무례한 세상에서 당신이라는 소중한 존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제를 갖추자는 뜻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숨겨라라는 말처럼 속은 따뜻하고 정의롭더라도 겉으로는 단단하고 영리한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선의가 짓밟히지 않고 세상에 더 널리 퍼질 수 있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타인의 무례함에 상처받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 가치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조금 더 침묵하고 조금 더 거절하며 당신만의 신비로운 숲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니토리였습니다.